2026년 3월 대만군 실사격 훈련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도입한 최신형 자주포가 갑자기 통제를 벗어나 민가 쪽으로 포탄을 날린 거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으로 대만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데 이 충격적인 사고가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독일 유학파 출신으로 서방 무기만을 신봉했던 리네이린이라는 국방부 실무자가 말이죠. 그녀가 어떻게 한국 무기에 모든 것을 걸게 되었고 그 선택이 대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리네이린은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대만 국방부 청사에 출근했습니다. 국제조달 담당 차석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그녀는 독일 베를린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어요. 특히 유럽의 방산업체들과 두터운 인맥을 쌓아왔고 대만의 무기 도입 정책에서 서방 중심주의를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었죠. 그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방의 선진 기술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독일과 미국의 무기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어. 하지만 그날 오후 3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훈련장에서 급보가 날아들었어요. 독일 라인 메탈사에서 도입한 자주포가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 예정된 표적이 아닌 민가 방향으로 포탄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빈집이었지만 만약 사람이 있었다면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뻔했죠. 리네이린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계약을 주도했던 무기가 이런 사고를 낸 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독일 측의 반응이었어요. 기술팀 파견을 요청했지만 스케줄 조정이 어렵다며 한 달 뒤로 미뤘습니다. 그 사이 해당 자주포들은 모두 운용 중단이었죠. 리네이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런 그녀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의 K9 자주포 672문 도입이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폴란드 소식에 리네이린의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한국 무기라고 하면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분야였거든요. 하지만 672문이라는 숫자에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주력 무기 교체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밤늦게 폴란드군이 공개한 K9 훈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봤는데 점점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됐어요. 영상 속 K9의 움직임은 놀라웠습니다. 사격 후 30초 만에 진지를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 복잡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포탄을 명중시키는 정확도, 그리고 무엇보다 탄약 보급차 K10과의 완벽한 연동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리네이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무기네. 독일 자주포는 고정 진지에서의 화력 투사에 특화됐다면 K9은 기동성과 생존성을 극대화한 설계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폴란드군 장교의 인터뷰였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 훈련장에 상주하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해결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리네이린은 소름이 돋았어요. 독일은 한 달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한국은 24시간이라니. 그녀는 즉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방산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하나시스템의 강윤석 차장이었어요. 강윤석과의 첫 화상통화는 리네이린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딱딱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실무에 정통한 기술자였거든요. 강윤석은 단도직 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셨죠?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만들어요. 사고 나면 우리가 직접 뛰어갑니다. 리네이린은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서방 업체들은 계약서에만 의존했는데 한국은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였으니까요. 강윤석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K9 도입 후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의 대응 시간이 70% 단축됐어요. 핀란드는 북극 혹한 환경에서도 99%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실전 데이터들이 리네이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대만 국방부 내부의 강한 반발이었죠. 리네이린이 K9 도입 가능성을 제기하자 상급자들은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면 어떻게 할 거야?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서방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면 NATO 표준과 호환되지 않아. 특히 미국 출신 고문관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한국 무기는 아직 검증이 부족하다. 대만의 안보를 실험 대상으로 만들 순 없다. 이 말을 들은 리네이린은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럼 독일 무기의 오폭 사고는 뭐란 말인가요? 설상가상으로 독일 라인 메탈사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 유지보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였어요. 이유는 기술 보안상의 우려였지만 실제로는 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 상황을 의식한 결정이었죠. 이로 인해 대만군의 독일제 자주포들은 완전히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부품 공급도 중단되고 기술 지원도 끊겼으니까요. 리네이리는 이때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언론 브리핑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방어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어요. 대만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파문을 일으켰어요. 보수 언론들은 친중 발언이라고 비난했고 진보 언론들은 자주국방의 출발점이라고 지지했죠. 그런 와중에 강윤석이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실전 배치 후 유지 비용과 운용 효율성, 그리고 생존율을 비교한 상세한 리포트였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K9의 총 운용 비용은 독일제 자주포보다 40% 저렴했고 기동성은 3배 이상 우수했어요. 더 중요한 건 실전 생존율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제 자주포들이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K9은 빠른 기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리네이리는 이 리포트를 언론에 유출시켰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요. 한 군사 전문 기자가 이 자료를 토대로 심층 기사를 썼고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우리가 비싸게 사온 무기들이 실제로는 돈만 축내는 애물단지였다니. 여론이 급속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왜 우리는 항상 남의 눈치만 봐야 하나? 라며 분노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만 국방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비공식 시찰단을 꾸려 한국에 가서 K9를 직접 보자는 거였어요. 리네이린도 이 시찰단에 포함됐죠. 강윤석이 모든 일정을 조율해줬고 강원도의 한 실사격장에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시연은 리네이린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K9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사격하는 모습, 다중탄착 기능으로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는 장면, 그리고 K10 탄약 보급차와의 완벽한 연계 시스템까지. 특히 사격 후 30초 만에 완전히 진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본 한 의원은 이렇게 외쳤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독립이다. 리네이린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자유를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대만 시찰단의 한국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중국은 즉시 강력히 반발했어요. 한국과의 무기 거래는 사실상 전쟁 선언으로 간주한다며 전방위적인 외교 압박을 가했죠. 미국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대만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선택은 국민이 한다는 슬로건 아래 K9 도입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하루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어요. 특히 젊은 장교들과 군 간부들이 적극 지지했죠. 한 공군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전쟁을 위한 도구였어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무기가 필요해요. 리네이리는 이런 여론의 변화를 보며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위기에 직면했어요. 국방부 내 친미파들이 그녀를 제거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익명의 제보를 통해 리네이린이 한국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공지에 몰린 리네이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보관해왔던 독일과의 계약서 원본을 언론에 공개한 거예요. 이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독일 측이 유지보수 비용을 실제보다 3배 이상 부풀려 청구해왔고 기술 이전은커녕 핵심 부품조차 블랙박스로 처리해 대만이 자체 정비할 수 없게 만들어놨던 거죠. 이 폭로는 대만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호구였구나라는 자조적인 반응부터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는 각성의 목소리까지 다양했어요.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태혁 장성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세대가 너무 순진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분하지 못했어. 이런 여론에 힘입어 대만 국회에서 K9 60문 1차 도입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찬성 67표, 반대 23표의 압도적 결과였어요. 하지만 리네이리는 해임 위기에 처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독단적 행동으로 외교 문제를 야기했다며 문책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의 젊은 장교들과 일반 시민들이 린을 지켜야 한다는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시태그가 확산됐고 국방부 앞에서는 연일 집회가 열렸어요. 참가자들은 린 웨이리는 진짜 애국자다. 그녀가 대만의 미래를 열었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죠. 이런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린 웨이린을 해임하는 대신 대만 자주안보정책 총괄특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임명했어요. 이는 사실상 승진이었죠. 임명식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린 웨이린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이제 대만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강윤석도 이 소식을 듣고 뿌듯해했어요. 그는 린 웨이린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이렇게 썼죠.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니라 신뢰로 연결된 진짜 파트너가 됐네요. 린 웨이린은 이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K9은 이제 대만에서 독립의 상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K9를 자유포라고 부르며 한국을 작지만 강한 친구라고 여기게 됐어요. 린 웨이린과 강윤석의 협력은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됐죠.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새로운 안보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린 웨이린은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안보는 비싼 무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파트너십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작은 나라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한국의 K9이 대만에 가져다 준 건 단순한 화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존감이고 선택권이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독일이 약속을 저버렸을 때, 미국이 압박을 가했을 때, 중국이 위협했을 때도 한국은 묵묵히 대만 곁에 서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동맹의 모습이었죠. 린 웨이린은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연대를 강화하려고 해요.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 함께하면 어떤 큰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힘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지와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고 파트너와 함께한다는 신뢰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